안녕하십니까, 김대한입니다. 오늘은 질문 주신 것들 중에서 벨랄 무하마드 선수가 어떻게 리온 에드워즈 선수를 제압했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그 영상에 댓글 써주신 거 아직 제가 그 유튜브 상으로 답변은 못 드렸는데, 제가 뭐 머리에 어떤 거를 바르고 한 거냐, 뭐 머리를 안 말리고 한 거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주셔서 머리를 말리지 않고 샤워 직후에 그 영상을 촬영할 때가 좀 많이 있거든요.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머리가 대부분 막 집에서 새집져 있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또 제가 머리에 제품을 바르고 이러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샤워하면서 영상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한 다음에, 원래도 또 드라이기로 이렇게 머리를 잘 말리고 이러지를 않습니다. 드라이기를 손에 쥐어본 게 언젠지 모르겠네요. 그런 면에서 잘 안 하는 인간이다 보니 어떤 분들이 말씀해 주신 무슨 제품 이런 거를 뭐 적게 보이는 제품 이런 거는 뭐 존재하는 것조차 잘 모르고, 그래서 좀 안 말리고 한다는 거를 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벨랄 무하마드가 리온 에드워즈를 제압했던 비결 첫 번째, 자, 계속 발을 움직여 준 것, 계속 스텝을 활용해 준 거 아주 중요했습니다. 이건 지난번에 드리키스 디플래시 선수의 승리에서도 제가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었죠. 벨랄 무하마드도 경기를 다시 한번 보시면 쉴 새 없이 그 풋워크를 활용해 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말 저는 이 풋워크의 중요성은 매번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려왔고 드릴 거예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게 바로 이 풋워크의 중요성이에요. 그리고 벨랄 무하마드는 이날 뒷중심으로 많이 서 있었습니다. 뒷중심으로. 뒤로 중심을 놓고, 션 스트링랜드도 뒷중심을 잡고 싸우는 선수죠. 하지만 스트링랜드는 뒷중심 잡고 압박을 많이 하는 선수인데, 이날 벨랄 무하마드의 그 뒷중심 놓고 잽잽 치는 거는 하빕 누르마고메도프를 또 조금 떠오르게 했었죠. 하빕 누르마고메도프도 뒷중심을 잡고 하는 스타일이에요. 안전하게. 이렇게 되면 내 팔은 앞에다 놓고, 하지만 내 얼굴은, 타겟이나 얼굴은 좀 뒤로 빼놓고 이러면서 툭툭툭. 코너 맥그리거도 뒷중심을 놓고 많이 밀고 들어가죠. 이런 점을 뒷중심으로 서서 활용을 해줬습니다. 카마루 우스만과의 큰 차이점이에요. 카마루 우스만은 정통 타격 자세에 가까운 앞중심 자세를 잡고 리온 에드워즈와의 그 경기에 임했었는데, 벨랄 무하마드는 대부분 뒷중심으로 임했었어요. 그러면서 잽을 위주로 해서 펀치를 상당히 많이 활용했는데, 일정한 리듬으로 읽히게 한 게 아니라 다양하게, 리듬을 다양하게 해서 리온 에드워즈를 괴롭혀줬는데, 강타를 절대 내지 않는 게 비결이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강타를 내게 되면 몸의 회전이 커지고, 몸의 회전이 커지게 되면 회전하고 밀고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거리가 약간 애매하게 됐을 때는 다음 타를 치거나 아니면 다른 동작으로 전환을 할 때 빈틈이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펀치력에 욕심을 부리지 않고, 강타를 내지 않고 툭툭툭툭툭툭 가볍게 일관하는 것이, 다양한 리듬만 살려주고 가벼운 펀치로 계속 상대방의 얼굴을 자꾸 건드려주는 것이 벨랄 무하마드의 전략이었고, 그러면서 무하마드가 어떻게 했냐면 결국은 리온 에드워즈를 자꾸 뒷중심 놓고, 이게 벨랄 무하마드죠. 뒷중심 놓고 툭툭툭툭 상대 거 끌어내고 툭툭 이러면서 괴롭히고, 원투 뭐 이러면서 괴롭히다가 어느새 에드워즈를 몰면서 케이지 쪽에 몰린 에드워즈에게 가까이 가는데 성공을 했죠. 툭툭툭툭툭툭. 이걸 그냥 일자로 가면 에드워즈가 어떻게 그거를 허용을 하겠어요. 근데 움직여주고 타이밍 읽기 힘든 잽 내주고 이러면서 에드워즈도 모르는 새에 어느새 케이지 쪽으로 몰아서 가까이 가는데 성공을 했어요. 원래 에드워즈는 도전자 시절부터 오랫동안 그 랭커로 활약할 때부터 로우 볼륨 파이터예요. 맥스 할로웨이 같이 볼륨이 높은 선수가 절대 아닙니다. 상대가 뭐 강하게 들어와도 그걸 강하게 막 여러 개로 치고받는 선수가 아니고, 자기가 타이밍을 잡아서 정확하게 꽂는 스나이퍼 스타일인데, 그 타이밍을 벨랄 무하마드가 특유의 스피드와 그리고 움직임으로 주질 않았어요. 거리를 좁힌 상태가 되면 훅이나 어퍼컷 같은 파워펀치를 좀 더 원활하게 칠 수가 있는데, 절대 거기에 욕심을 내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타 안 내고 툭툭툭툭툭툭 계속
거리를 좀 좁힌 상태, 여기서도 툭툭툭툭이지만 상대가 몰려서 가까이 갔는데도 절대 욕심은 안 부리고 툭툭 쳐주고 얼른 태클로, 결국은 얼른 태클로, 네, 이렇게 내려갔고요. 태클을 쳤을 때는 레슬링을 배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들어가서 상대방 다리 쪽에 하나씩 손 얹는 이런 태클이 아니라 툭툭툭 치고 들어가서 상대방 뒤를 딱 싸잡는, 그립을 잡아버리는 태클을 완전히 준비해서 나왔습니다. 이건 벨랄 무하마드가 같이 활동을 하는 그 하빔 누르마고메도프나 이슬람 마카체프의 그 다게스탄 레슬러들의 캠프에서 다 공통적이죠. 함자 치마이프도 그렇고 케이지로 몰아놓은 다음에 무릎 꿇고 낮게 들어가서 딱 싸잡아서 넘기는 스프럴 동작 같은 거를 아니면 뭐 힙 틀어서 하는 방어 동작 같은 걸 못하게 해버리는 패턴이죠. 네, 그렇게 해줬고, 이걸 막으면 싸잡아서 넘기려고 하는데 막고 에드워즈가 백으로 돌면 바로 그걸 받아서 백으로 같이 이동해서 백에서 갑자기 이렇게 잡고 있다가 이 그립을 빨리 한 다리 쪽으로 옮겨서, 다리를 잡는 게 아니라 두 다리를 싸잡고 있다가 한 다리 쪽으로 옮기되 사타구니 쪽으로 깊게 잡아서 뜯어 올려서 머리부터 쳐박는 그런 태클도 성공을 해줬고요. 이게 그 리온 에드워즈가 쉬는 순간에 흔들고 흔들다가 갑자기 내려가서 뽑으면 이게 반응이 안 되고 되게 심하게 박힐 수가 있습니다. 에드워즈도 보시면 첫 번째 때는 머리부터 박혔는데 두 번째 때는 머리는 안 박히고 손을 딱 짚었었죠. 그만큼 몸이 한 번 당했기 때문에 반응을 한 거예요. 탁탁탁탁 치고 그 다음에 싸잡아서 상대 뒤에 쪽 싸잡아서 넘기려고 하는데 상대가 빙글 돌아서 백치고 막는다. 그러면 조금 움직이다가 사타구니 싸잡아서 넘겨서 빡 박는 거, 이 패턴인데 이거를 계속 쓸 수는 없어요. 근데 그거 막으면 다시 백 잡고 그립 유지한 다음에 자꾸 끌어내려서 결국은 백에서 다리를 집어넣어서 바디 트라이앵글, 다리로 이렇게 바디 트라이앵글을 딱 잡아서 컨트롤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라운드들을 다 갖고 가는 전략을 갖고 나왔죠. 뭐 거기서 백쇼크로 탭을 받으면 좋겠으나 그거를 무리하게 노린다기보다는 라운드별로 그렇게 타격으로 일단 뒷중심 놓은 타격으로 괴롭혀 준 다음에 어느새 상대방을 케이지 쪽으로 몰고 가서 그 다음에 툭툭툭 가짜 계속 주다가 한번 싸잡아서 넘길 수 있으면 뭐 넘겨주고, 그걸 막으면은 다시 백 쪽으로 돌아가서 백에서 찌그러뜨리거나 아니면 잡아서 뭐 쳐박거나, 그러는 동시에 박은 다음에 끝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백에서 얼른 두 다리를 집어넣으면서 바디 트라이앵글을 잠궈서 일단은 나오기가 어렵게 만들어주고, 이 전략으로 에드워즈를 괴롭힌 건데 4라운드 정도부터 보시면 에드워즈의 타격에 힘이 많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경기가 꼬인 거고, 에드워즈는 원래 힘을 줘서 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볼륨도 개수도 많이 치지 않지만 타격을 또 힘줘서 치지도 않아요. 그냥 세상 약간 편하게 흐느적 하는 듯 보입니다만 스나이퍼처럼 개수는 적게, 그러면서 체력도 세이브하면서 정확하게 때리는 스타일인데 이날 페이스가 많이 망가졌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에 제가 보기에 숨겨져 있는 되게 큰 이유는 이 벨랄 무하마드가 보시는 것보다 스피드가 굉장히 빨라요. 스피드가 빠릅니다. 하빔 누르마고메도프도 사실 여러분 굉장히 빨랐거든요. 근데 하빔 누르마고메도프는 잽 치는 거 외에는 타격이 거의 가짜였죠. 근데 벨랄 무하마드는 하빕보다는 오히려 좀 진짜 같이 툭툭툭툭 쳐주는, 약간 하빕과 마카체프의 중간. 하빕이 진짜 타격에 진심이 하나도 없고요. 잽 빼고는. 잽도 거의 뒤로 놓고 관전하게 치고. 이슬람 마카체프는 더스틴 포리에전 보시면 나오죠. 포이리하고 앞중심 놓고 같이 펀치로 치고받는 장면들도 막 섞어줘요. 바디샷도 치고 어퍼컷도 치고 훨씬 타격이 진심이 있습니다. 벨랄 무하마드가 이 중간이었어요. 하빕보다는 진심도 섞어주고 거리도 좁혀서, 거리가 좁혀진 상태에서 리스크를 안고 타격을 했습니다만, 거기서 마카체프처럼 타격을 치고받는 게 아니라 그냥 거기서 틈만 나면 쑤셔서 태클로 들어가는 전략을 갖고 나왔는데, 타격에서 스피드 빠르고 푸노크에서 스피드 빠르고 그리고 싸잡아서 돌아가고 레슬링에서 스피드가 굉장히 빨랐어요. 이거는 내가 빨리 할 거야, 빨리 때려야 돼, 빨리 저기 잡아서 뽑아야 돼,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사람이 빠른 거예요. 빠르게 구현이 되는 거예요. 본인은 부드럽게 동작을 하는 것 뿐인데 이 사람이 타고난 좋은 영역이 스피드인 거죠. 그런 스피드라는 강점이 상당히 돋보였고, 이게 마이크 타이슨 같은 사람은 예전에 플로이드 메이웨더나 이런 사람들 보면
굉장히 빠른 게 어느 누가 봐도 뭐 7살 먹은 어린아이가 와서 봐도 저 사람 빠르다라고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스피드가 빠른데 티가 그렇게 잘 안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붙어봤을 때는 상당히 뭐 빠르다 이런 얘기를 듣죠. 마이크 타이슨을 이겼던 이밴더 홀리필드도 크루저급에서 올라와서 상당히 빠른 선수였는데 사람들이 실제로 붙어보기 전에는 마이크 타이슨이 빠를 거라고 했어요. 근데 붙어보니까 이 홀리필드하고 스피드 차이가 없더라라고 전문가들이 놀라했던 그런 기사를 막 쓴 적이 있었거든요. 제임스 더글라스하고 타이슨하고 붙었을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더글라스가 정말 빠르더라. 타이슨이 무조건 더 빠를 줄 알았는데 타이슨은 이런 포스가 뿜뿜 뿜어져 나오는 파워뿐만 아니라 스피드도 빨라 보이는 스타일인 건데 제가 보기에 벨랄 무하마드는 그게 티가 별로 안 나요. 그러니까 약간 인기가 없는 챔피언일 수도 있어요. 동작이 막 조제 알도처럼 누가 봐도 와, 막 화려하다, 한 마리 표범 같다 이런 식으로 보이면 당연히 인기가 더 많겠죠. 근데 벨랄 무하마드는 티가 덜 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팬들의 눈에는 잘은 안 띄어도 근데 실제로 케이지 안에서 옥타곤에서 맞닥뜨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힘들죠. 이런 점들을 저희가 좀 알 수 있었고요. 카마루 우스만이나 콜비 코빙턴은 왜 못했는데 이 벨랄 무하마드는 어떻게 한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분이 많았는데 살짝 살펴보면 카마루 우스만은 리온 에드워즈에게 뒷중심을 놓지 않고 앞중심으로 일관을 했어요. 근데 앞중심으로 일관을 했는데 생각보다 우스만은 길긴 길어요. 리치가 굉장히 길죠. 에드워즈보다도 긴데 우스만은 빠른 스타일은 아니죠. 길이를 이용해서 쓱쓱쓱 계속 먹어가는 스타일인데 벨랄 무하마드처럼 과감하게 타격거리를 좁히지는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에드워즈의 타격거리에서 에드워즈가 좋아하는 식의 타격 싸움을 하고 말았죠. 이게 우스만이라면 아까 벨랄 무하마드는 자꾸 툭툭 움직여주고 하다가 어느새 이렇게 좁혀서 들어가서 이렇게 몰았었는데 우스만은 여기서 자꾸 여기서 서로 움직이면서 이런 타격의 싸움을 해준 거죠. 이러다 보니까 거기다 중심은 또 앞으로 놓아져 있으니까 얼굴 같은 데를 정확한 스나이퍼인 에드워즈가 때리기가 좀 더 무하마드에 비해서 편했겠죠. 무하마드는 우스만처럼 이렇게 안 있고 이렇게 이런 상태로 계속 움직여주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에드워즈가 스나이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기가 좀 힘들었던 거고 또 스피드 차이가 있었고 레슬링에서는 우스만도 케이지로 밀고 테이크다운을 했지만 전술적인 면에서 확실히 차이가 났던 게 무조건 손을 잠그려고 하는데 주력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좀 틈이 있었어요. 손이 잠기기 전에는 에드워즈가 손싸움이 또 굉장히 좋거든요. 손싸움 하면서 빠져나올 수 있는 공간들이 있었어요. 카마루 우스만이 힘이 굉장히 좋은 스타일이에요. 팔도 길다 보니까. 그러니까 급하게 이거를 잠그려고 하지는 않아요. 커리어에서 보면은 저절로 잠길 때 있고 안 잠기면 내가 그 다음에 쑥쑥 만들어서 넘기지 약간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벨랄 무하마드가 역시 우스만과의 연전이라든지 코빙턴전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가 빵꾸구나 이렇게 느껴서 딱 작전을 짜고 나왔던 부분도 있었겠죠. 여튼 우스만은 벨랄 무하마드에 비해서는 레슬링도 손을 잠그는데 바로 딱 싸잡는데 주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에드워즈가 조금 더 방어를 할 수가 있었고 싸잡았을 때는 우스만도 에드워즈를 넘기는 장면이 나오기는 했어요. 그리고 태클의 시작 지점이 우스만이 벨랄 무하마드의 태클 시작 지점보다 확실히 좀 뒤에서 멀리서 들어왔어요. 벨랄 무하마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툭툭툭툭 이만큼 어느새 가까이 가서 여기서 딱 쳤기 때문에 에드워즈가 손을 못 쓰고 그냥 다리 뒤가 싸잡히는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우스만은 같이 이 에드워즈 리듬에 약간 타격 싸움을 해주다가 밀고 하다가 태클을 여기 약간 멀리서 쳤기 때문에 에드워즈가 순간 반응을 하기가 좀 더 용이했죠. 0.1초, 0. 몇 초 차이가 좀 더 있었죠. 방어할 시간이 찰나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레슬링 태클의 시작 지점도 멀었지만 타격으로 확실히 에드워즈를 압박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에드워즈 입장에서는 들어오는 레슬링을 좀 더 방어를 할 수가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스만도 싸잡은 다음에 넘기고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넘겨도 그 다음에 백으로 돌아가고 했을 때 에드워즈는 방어가 상당히 그 전 시합에서 비해서 느른 반면에 우스만 같은 경우는 벨랄 무하마드의 타이트한 백을 빨리 잡는다든지 거기서 아니면 찌그러서 넘어뜨린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결정이 바로 되진 않았어요. 백을
빨리 바디 트라이앵글로 잡든가. 이거는 사실은 주짓대로들이 많이 하는 패턴입니다. 그랜트 도슨이라든지 현 시대에 과거의 데미안 마이야 이런 주짓대로들이 많이 하는 패턴인데, 벨랄 무하마드는 오히려 백으로 가서 바디 트라이앵글 잠그는 문법을 갖고 나왔는데, 원래 레슬러들은 이 하빕 사다는 바디 트라이앵글만으로 라운드 먹으려고 잘 안 해요. 하빕 누르마고메도프나 이슬람 마카체프 같은 경우는 계속 굴리고 잠깐 바디 트라이앵글 갔다가도 오히려 백을 잡았다가 오히려 먼저 놔주면서 자기가 위로 올라가서 하프에서 두드려 패고 이런 장면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우스만은 둘 중에 하나도 뚜렷하게 갖고 오질 못했어요. 하빕식으로 한 것도 아니고 벨랄 무하마드나 데미안 마이아식으로 바디 트라이앵글 잠근 것도 아니고, 네, 결과적으로 보면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또 컸던 게 클린치에서 에드워즈에게 좀 밀렸습니다. 우스만이 상당히 밀렸어요. 이 에드워즈가 클린치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벨랄 무하마드 이번에 경기를 보시면 쓸데없는 클린치 싸움은 안 했어요. 태클이 빗나가고 했을 때 팔싸움이 치열하게 돼서 공간도 생기고 했을 때 에드워즈가 엘보우 치거나 니킥 차고 그러면서 본인이 언더훅 파서 밀고 이런 것들을 잘하는데, 이런 쓸데없는 공방은 좀 피했습니다. 우스만은 이런 에드워즈의 클린치에서 좀 당황하는 면모가 있었고, 우스만 선수가 클린치가 생각보다 세진 않습니다. 제가 전에 우스만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나 모르겠네요. 생각보다 클린치가 세지 않습니다. 미국 선수들 중에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좀 이따 설명드릴 코빙턴도 마찬가지고요. 마카체프나 하빕 누르마고메도프 같은 사람들이, 러시아 선수들이 상대적으로 클린치에서 좀 손싸움 같은 게 러시아 선수들이 대부분 셉니다. 우스만은 또 그런 점에서 상체 클린치 싸움에서 좀 약했기 때문에 에드워즈에게 좀 밀렸었고요. 콜비 코빙턴은 우스만과는 달리 벨랄 무하마드와 같이 좀 뒷중심 타격을 했어요. 근데 콜비 코빙턴은 에드워즈의 타격 거리에 뒷중심이지만 머무는 결과를 낳았어요. 이날 이상하리만큼 코빙턴이 못 들어갔죠. 에드워즈가 코빙턴이 중심을 뒤로 놔도 코빙턴의 얼굴 쪽을 위협적으로 펀치를 뻗을 수 있을 정도로 더 길었고, 그리고 코빙턴의 잽은 진짜 카마루 우스만이나 벨랄 무하마드의 잽처럼 그렇게 빠르지도 않고 그렇게 길지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에드워즈의 그 타격 거리를, 긴 거리를 뚫고 들어가지 못했고, 콜비 코빙턴은 원래는 뒷중심 타격 놓고 툭툭툭툭툭툭 괴롭히고 진심 없는 타격으로 괴롭히다가 태클로 쑤셔서 괴롭히는 스타일이거든요. 로비 라울러 같은 스타일이 참 많이 당했죠. 하파엘 도스 안요스나 로비 라울러가 중심 앞으로 놓고 약간 머리 움직이면서 돌진해 보거나 아니면 제자리에서 기다리는 순간이 나오는 사람들인데, 코빙턴은 이 사람들이 들어오면 같이 받거나 레슬링으로 받거나, 이 사람들이 안 들어오고 기다리면 여기서 툭툭툭툭 얄밉게 괴롭히다가 그 다음에 또 레슬링 싸움 걸거나 했는데, 에드워즈는 뒤에 있었던 거죠. 그런 선수들보다는. 그래서 코빙턴은 굉장히 힘들어했고, 코빙턴의 레슬링은 일단은 코빙턴은 제가 이것도 제가 영상을 여러 가지 만들다 보니까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전에 아마 오래전에 콜비 코빙턴에 대해서 저희가 배울 수 있는 점을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 소개를 드렸을 거예요. 콜비 코빙턴은 레슬링을 깔끔하게 만들어서 치는 사람이 아니라 일단 태클을 치고 보는 스타일입니다. 태클을 쳐서 머리가 눌려도 그게 땡큐예요. 거기서의 공방을 특기로 하는 사람이에요. 태클 쳤는데 상대가 스프롤을 해서 내 머리가 눌렸어요. 그래도 팔이나 어디나 하나만 닿아 있잖아요, 상대하고. 그러면 그 스크램블 상황을 환영하면서 거기서 어떻게든 꾸역꾸역 테이크다운을 만들든, 자기가 깔리는 한이 있어도 거기서 다시 뒤집고 나와서 상대 다리 잡고 올라가든 꾸역꾸역 만들어내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아니 태클을 어떻게든 치려고 해도 거리 자체가 안 나오니까 코빙턴 특유의 그런 공방이 나오기가 좀 힘들었어요. 미국의 그 레슬러들 중에 이런 스타일들이 꽤 있습니다. UFC 해설을 하다 보면 확실히 미국 레슬러들 중에 일단 태클 치고 보자. 이 미국의 포크 레슬링은 그라운드에서의 스크램블 공방 자체가 올림픽 레슬링하고 다르잖아요. 좀 더 MMA하고 가까운 식의 공방이 나오거든요. 일단 그 공방부터 유도해내고 거기서 스크램블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빙턴도 이런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에드워즈에게는 전혀 먹히지 않았죠. 에드워즈가 받아주질 않았습니다. 그런 이유들 때문에 카마루 우스만과 콜비 코빙턴은 해내지 못했었던 건데, 벨랄 무하마드가 오늘 설명드린
전술 전략을 갖고 와서 이온 에드워즈를 제압했다는 거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렇게 좀 알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